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신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자료들 찾느니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보다도 현재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성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폐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각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에 대한 실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성교육 세미나,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성교육 세미나를 학생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적극 이렇게 후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0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실태,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좀 적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란물 접촉 빈도, 그리고 청소년 성경험 비율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순결 인식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순결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필요한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또 낙태율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나라의 이혼율,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는데 이에 대한 이제 생각들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란물 접촉 빈도는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추정해 보시겠어요? 성인들 말고, 성인들은 네, 거짓말 네, 거짓입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은 한 어느 정도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청소년 성경험 비율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추정해 보시겠어요? 네. 순결은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동성애, 낙태율, 또 이혼율, 또 간통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런 신문이죠. 2015년 12월 12일 날짜로 기독저널에 실린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로루하마인가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20%가 기독교인인데 이혼, 자살, 10대 성경험률, 저출산율, 포르노 문화가 세계 1위더라. 이렇게 하면서 로루하마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루하마이면은 이제 호세아서에 나온 그러한 딸의 이름이죠. 호세아서의 딸의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지은 이제 호세아에게 이제 음란한 여인과 이제 결혼해라 하면서 낳은 딸의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했는지 말해주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긍휼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패역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로루하마인가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부끄러운 1위 목록들 이거 여기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써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혼율, 뭐 자살률, 10대 성경험률, 저출산율, 낙태율, 해외 매춘 여성 진출도, 포르노그래피 구입 국가에서 다 한 번씩 현재는 1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씩 1위를 해봤던 그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 50여 가지 1위가 된다, 부끄러운 목록들이 한 50여 가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적은 것 중에 선거와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혼율, 10대 성경험률, 저출산율, 낙태율, 네, 해외 매춘 여성 진출도, 또 포르노그래피 구입 국가 다 성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물 접촉 빈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사 자료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조사가 된 그런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유해 매체를 경험했는지 복수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접촉 빈도가 더 증가되어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컴퓨터 성인물이 한 45%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반절은 지금 노출을 해봤다, 경험을 해봤다는 그런 말이죠. 중학생은 30% 정도, 고등학생은 60% 정도 경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즉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경험 비율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인용 간행물, 또 영상물, TV를 통해서 지상파, 케이블 TV, 또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음란물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독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빠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지고 또 보고 나서 허무함에 또 우울감에 이렇게 또 빠집니다.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되죠. 자꾸 이러한 영상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하고 있던 이러한 일들에 집중이 안 돼서 학업 집중이 방해가 됩니다. 또 우리는 본 대로, 배운 대로, 또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성욕구를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모방해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충동이 증가하고 또 여기에 나온 왜곡된 그런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을 하나의 내 자신을 위한 쾌락의 하나의 도구로서만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장난감의 마냥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음란물은 피해야 되겠죠. 청소년 성경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2012년도 조선일보에 실린 그러한 자료인데요. 보면은 이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좀 많습니다. 4.5% 정도 성경험 비율이 한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성관계 경험한 비율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이잖아요.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응답한 수만 이렇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후에 다른 조사들을 봐서 추정을 해보면 더 많은 퍼센트가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증가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또 부모에 의해서 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더 증가하게 되더라. 또 시골 지역보다는 대도시의 성관계 경험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내기 대학생 때에는 성경험 비율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제 2006년도에 나온 그러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증가해 있겠죠. 이제 새내기 대학생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대학교 신입생 1학년 뭐 3, 4월 달을 얘기를 할 텐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남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대학생 1학년임에도 한 40% 정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학생은 18.7%가 관계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성관계 경험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한 5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자는 고등학교 때 약 20% 정도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첫 성관계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연수가 되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전에는 15세, 14세였는데 최근에는 13세까지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거북스럽고 꺼림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낯뜨거운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 문화의 이 시대의 실상을 한번 들춰내서 한번 바라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가 어떠한지 이렇게 들춰내서 현 상황을,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우리도 각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거북스럽고 그러시면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생 성경험 비율을 이제 보니까 대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재작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
경우가 45.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학생인 경우에는 한 60% 정도 이제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다고 말했고, 여학생은 30%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령이 이렇게 증가해 가면서 25세 이상은 이제 82%예요. 주로 남학생이 더 많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걸로 봤을 때, 이것은 남녀의 합한 통계 수치니까, 합한 수치니까 남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약 52% 정도가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성은 한 60% 정도, 여성은 이제 44% 정도. 일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반절 정도는 미혼일 때 이미 성관계를 해봤다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중고등학생 때에는 대략 한 13% 정도까지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기독교인은 한 3% 정도, 새내기 대학생은 대략 30%, 대학교 때는 45%, 25세 이상은 80% 이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던 것과 비슷한지 아니면 훨씬 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혼전 성관계를 경험을 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순결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이제 순결에 대한 인식 부분을 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순결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깨끗한 것, 순수한 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동일하게 이러한 이제 이 단어가 육체와의 관계가 없을 때,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는 상태를 또 이 순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대 신문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해서 나온 표입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가 한 44%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무려 한 20% 정도만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혼전 순결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인 기독교인 청년들의 순결 인식은 어느 정도나 되냐? 이제 크로스로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신문사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가 61.3%,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기독교 청년들은 이렇게 그래도 성경은 비율이 낮고 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율이 이렇게 높은 비율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순결 인식을 보면 청소년들은 이제 18%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82%는 지킬 필요가 없다. 나이가 어릴수록 순결 인식이 더 낮습니다. 기독교인들은 36.8% 정도는 청소년기 때 36.8%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됨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성애입니다. 2013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그러한 표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거부감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부감 또는 혐오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들일수록 때로 90% 이상 가까이 이렇게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릴수록 거부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조사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동성애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표인데요.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보면은 거부감이 없음이 아래 줄인데 이렇게 점차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비율이 증가돼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성 결혼을 이제 지지한다, 거부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하면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점차 이렇게 증가해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대별로는 어떠냐? 이제 20대가 특별히 더 동성애에 대해서 더 관용적임을, 더 포용적임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다룰 것이냐, 그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러한 것을 물어봤을 때 20대는 한 70% 정도 가까이 이건 인권 문제 사항으로 다뤄져서 그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은 26% 정도. 또 특별히 종교로 물어봤을 때에는 개신교는 약 40%, 천주교 50%, 불교도 50% 정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보 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걸 이제 인권 문제로 봐야 된다 하고 있고, 보수 즉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은 인권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있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성소수자 동성애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증가하는 그 퍼센트를 보니까 1위입니다. 약 6년 만에 벌써 21% 정도나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8%였는데 2013년도에는 39%로 성소수자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성애는 이제 노라고 쓰여 있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거고, 예스라고 쓰여 있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면은 이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쪽이 이렇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유럽 또 아시아 쪽이 이렇게 좀 많고, 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만큼이나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냐 보면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캐나다의 증가율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파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생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 중앙일보에 나온 표에 보면 약 59.1%가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5명 중 3명이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남학생들보다도 여학생이 동성애에서 더 포용하고 있음을, 더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학생의 한 74% 정도나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은 어떠냐를 보니까 기독 청년은 이렇게 대부분의 73.8% 정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들이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반대와 찬성 그 비율이 많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통계 수치가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 다음으로 낙태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최근까지도 1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수출국 1위라고 합니다. 매년 9,000명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좀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거죠. 매년 약 40만 건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낙태를 당하는 걸로, 낙태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치가 더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만 추정된 수치라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낙태를 보면 이제 낙태가 있고 이제 유산이 있잖아요.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낙태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임신을 종결시키는 거죠. 뭐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써서 인공적으로 이제 아기를 유산시키는 것을 낙태라고 하고, 유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허용 기준을 보면은 이제 24주 이전에 이제 낙태를 했을 때 이제 산모의 건강이 문제가 없을 때에 이제 이러한 경우들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부모 중 한 명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중간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그냥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을 계속해서 할 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성교육 시간에 이렇게 한번 보셨을 그런 사진인데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를 통해서 자궁 경부를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아기를 이제 이렇게 포셉을 이용해서,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억지로 잡아 빼는, 또 뜯어내는 그러한 것이 낙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안 보셨나요? 작년에 2015년도 아마 9월 달인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이제 뒤집어지는 바람에 3살 아기가 이제 죽었죠.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이 시신이 이제 터키 해변에 이렇게 떠내려온 그런 아기 시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있는데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려놨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눈물이 있지만 사실 이 아기나 그 아기나 똑같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명체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듯이 또 이 아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많은 동일한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그러한 자료는 1000명당 한 15.8명 정도가 낙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는 한 30명 정도, 1000명당. 10년 전에 또 합계 34만 정도가 낙태를 했다면 지금은 한 16만 8천 명 정도, 8천 건 정도가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를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막든지 아니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낙태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벌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교육시켜주고 훈계해야 될 건지 이렇게 조사를 한 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개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62% 이제 낙태를 하든지 말든지 개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62%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혼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혼율을 보시면 단위는 1000건이에요. 그래서 94년도에는 6만 5천 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있다가 2002년도에 14만 5천 건이 이렇게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12만 8천 건으로 약간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건수를 비교를 할 때 조이혼율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교를 하는데요. 1000명당 몇 쌍이나 이렇게 이혼하는지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제 조이혼율입니다. 1000명당 한 2.5% 정도 이렇게 이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이혼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냐 이렇게 봤더니 대략 혼인은 30만 건에서 32만 건 정도 한 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혼율은 14만 5천 건에서 최근에는 11만 7천 건 정도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느 때 이혼이 많냐 살펴봤더니 이제 파란색 점은 이제 4년 이하, 결혼한 지 4년 이하 된 그런 신혼부부를 말하고 있고, 이제 붉은 선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이 이혼한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거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됐습니다. 이제 20년 이상 지나서 결혼한 경우가 28%, 4년 이하에서 이혼한 경우가 23% 정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간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 다른 말로 통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비슷한 의미로 간음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간음으로 볼 수가 있죠.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일을 말합니다. 불륜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통을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배륜, 상륜, 영륜, 폐륜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2015년도 2월 16일에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죠. 위헌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졌었어요. 90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사실 2008년도에도 과반수가 이미 넘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이제 재판관은 9명인데 6명 이상이 6명 이상일 때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명이어서 이제 위헌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인식을 보니까 이때 이제 간통죄가 이제 위헌인 걸로 이제 판결이 되어서 설문조사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결정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0% 정도는 잘못한 결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를 하고 나서 간통 경험률이 어떻게 큰 변화가 없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 6월 달에는 21% 정도 간통을 경험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폐지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24% 정도, 약 3% 정도가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 9월 달에 서울신문에서 발표한 불륜 리포트라는 기사 제목의 이제 표인데요. 당신은 간통을 한 적이 있습니까? 30세 미만에서는 15%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50대에서는 30% 정도가 간통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갑니다. 50대에서 반절은 이렇게 간통 경험이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남성 간통 경험률을 보시면 남성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경험률이 더 증가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소득이 많을수록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번 사람일수록 이렇게 간통 비율이 높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직인 경우 더 이렇게 다른 경우에 비해서 간통 경험이 많음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그러한 실태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성도님들 어떤 혹시 생각이 드세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좀 알게 된 그러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 폐역한 그러한 세대이구나.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빗나가 있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타락해 있고 또 더 빨리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또 곧 심판이 또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되지, 또 내 자신만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우리 민족이 내 자신인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애통해야 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음을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애통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 민족의 패역됨을 보고 회개하고 또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또 음란해져 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갑작스럽게 담그면 뛰쳐나오잖아요. 서서히 물을 데우게 되면 개구리가 뛰쳐나올까요? 네. 서서히 이렇게 데워지면 뛰쳐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물이 뜨거워지는지를 모른 채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바로 보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경험한 것 이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혹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들을 보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이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혼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섭리입니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동일하게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죠.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그 이후에서도 결혼할 때 그 서약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릴 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비율, 혼전 성관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의 그러한 비율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나쁜 쪽으로 더 퍼센티지가 더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런 미디어의 그런 영향들로 아이들이 더 가치관이 더 잘못된 길로 더 빠지기 쉬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히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성에 대한 시험이 청소년기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성인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늘 성에 대한 시험이 늘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서 주의하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인데요. 어떤 범죄로 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지만 성범죄로 인해서는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또 무너질 수 있음에 더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의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부에서 성교육 세미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분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때만큼은 학원이라든지 어떠한 가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시고 이날에 꼭 참여하셔서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내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막 풍부합니다. 성호르몬이 막 많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이들이 이미 성인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죠. 또 외적으로는 성관계에 노출된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들이 미디어들이 또 오고 가다가 이런 어떤 플래카드 속에 있는 또 쪽지 속에 있는 그런 글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또 자극하고 있는 쉽게
이렇게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이러한 일이 이러한 세미나가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강사로는 남원의 기선주 자매님, 간호사 자매님이시면서 이쪽에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날에는 이제 순결 사역식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순결 사역식을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을 모티브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기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순결을 사역하기로 이렇게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 순결 사역식 때에 같이 이제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사역 반지를 또 끼워줍니다. 이러한 이제 순결 사역식이 있으니까요. 6월 5일 날 주일 날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도 우리 부모님들 꼭 시간을 내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이러한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성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